여러분들 중에는 주식 거래 경험이 많거나 또는 단기 거래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거래에 뭐 들어는 봤지만 단기 거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이 과정 끝나고 나서도 단기 거래를 하지 않고 원래 스타일대로 거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단기 거래 핵심은 저점에서 잡는 게 핵심. 떨어지는 종목 또는 일봉이든 장중이든 간에 떨어지는 종목의 저점을 잡는 게 단기 거래의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는 건데,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든 간에 시황은 알아야 되고요. 시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시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황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거래자들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세 종목을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세 종목을 가지고. 그래서 시장의 강세 종목을 추적해내는 것,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단기 거래를 강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듣고 주식의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 그 부분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기 거래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단기 거래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일간 하는데요. 일정을 뭐 와우에서 잡아준 대로 해보면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아니고 모레죠. 모레 있고, 다음 주에 목금 7일, 8일 이렇게 4일간 있습니다. 4일간 있는데요. 제가 그냥 커리큘럼은 오늘은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2일차에는 단기 거래에서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 그리고 3일차에는 스윙, 4일차에는 요즘에 테마가 물론 오늘 박살이 났지만 테마가 강세이니까 테마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냐면 단기 매매는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을 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하고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듣기에 뭐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저는 뭐 이 과정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주식 매매 기법의 왕도도 없고 주식 매매 기법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 기법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수익과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속성, 그리고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래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직접 거래하실 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니터를 보면서 오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오늘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는구나, 이 시점에서 파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얻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많은 시간, 또 되게 빡빡한 일정, 또는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편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도 편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도 그랬는데요.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는 꼭 이런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보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스 뭐 이런 거 생겼죠. 예전에도 꼭 그랬는데 꼭 지금도 꼭 우리 외환위기 때랑 너무나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제는 독일과 영국의 금융기관이 부실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장중에 좀 조정을 보였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근데 결국은 유럽 시장이 안 빠졌습니다. 별게 아닌 걸로 넘어갔죠. 근데 오늘은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 독감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단기간에 많이 떴다는 거. 지수가 많이 뜬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단기간에 많이 떴다는 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무료 강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금융기관의 CDS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리스크가 항상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도. 그것이 장이 뜨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지만 지금 빠질 때가 되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제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락의 이유이고요.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죠.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선생님? 단기간 아니요. 지금 우리 시장의 내부의 수급상의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기관의 매도입니다. 오늘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4,880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4,880억이요. 근데 기관들의 전체 기관 오늘 하루에 순매수를 볼 때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 전체는 930억 순매도입니다. 930억. 그럼 5천억 프로그램 매수인데 930억 순매도니까 국내 기관들은 거의 5,500억에서 6천억 정도 오늘 내다 판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뭐 외부의 미국의 악재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부 수급으로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보면 일주일 내내 별로 그냥 헤맸잖아요. 삼성전자만 세워놓고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그동안 하락을 했죠.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 이유는 내면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한 3주째, 이번 주에 3주째예요. 3주째 지금 팔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이. 뭐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짜증스럽고 열받게 하는 거는 얘들이 아침부터 파는 게 아니고 아침에는 사다가 사는 척 하다가 오후부터 팔기 시작해갖고 맨날 1,000억씩, 1,500억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1,000억, 1,500억이 아니고 오늘은 5,000억 이상 팔았어요. 국내 기관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국내 기관들이 걔들은 신도 아니고 걔들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 주식 투자자거든요. 걔들이 아마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시장이 1375까지 갔는데 1375에서 시장 전체 PER이 12.3배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2085포인트 찍을 때 시장 전체 PER이 13.2배였어요. 13.2배요. 굉장히 많이 왔죠. 지수는 1300이지만 왜 PER이 여기까지 왔냐는 EPS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이 이때는 기업 실적이 좋았고 지금은 기업 실적이 떨어지게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 12.3배예요. 이렇게 따지면 같은 기업 실적이라고 생각하면은 12.3배면 지수로 따지면 한 1850에서 1900포인트 정도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지수가. 이 PER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량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많이 뜬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팔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팔자. 회의를 했겠죠, 자기들끼리. 팔자. 얼마치? 한 2조 팔자. 언제까지? 계속 주 팔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금액도 정해놨을 거고, 기간도 정해놨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을 만약에 정해놨다고 하면은,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월 달에도 내일 팔자, 우리.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걔네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이번 달 내일 팔고, 5월 달 내일 팔고, 앞으로 계속 팔자. 이렇게 회의 안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 팔자라고 지네들끼리 전략적으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판 걸 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이틀뿐이 안 남았으니까 남은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막 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매도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 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 악재가 아닌 국내 기관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내일과 모레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악재가 있으면 또 얘가 다르죠. 외부 악재가 있으면 뭐 진짜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뭐 좋지 않은 은행들이 발생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동안에 국내 수급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지수는 안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만 계속 셌으니까 L전자가 계속 셌으니까 포스코도 세고 현대차도 세고 나머지는 다 뺐거든요.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는데 특히
소위 테마 종목들은 국내 기관들이 판 지 오래됐죠. 예를 들어서 뭐 차바이오 앤 디오스테 보면 이게 국내 기관입니다. 여기 외국인이고요. 국내 기관들이 꾸준히 이미 예전부터 팔았어요. 이미 예전부터. 이건 다 알죠. 알면서도 한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원자력의 대표적인 BHI. 얘들도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계속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이미.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막바지에서 거래를 계속 한 거죠. 막바지에서. 수급만으로 본다면 시장은 뭐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류 독감 때문에, 뭐 돼지 독감 때문에 빠진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국내 기관들은 이제 놀았죠. 얘네들이 뻔하거든요. 이 지수가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이건 장이 안 빠진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미국 시장에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미국의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참 돌파하기 힘든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서 4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거든요. 4개월 동안 있었던 구간에서 급락했다가 거기까지 딱 온 거예요.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느냐? 다이렉트로 간다고 한동안 다 떠들었잖아요. 근데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언제요? 08년 10월에 급락했잖아요. 900볼트 깼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원위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얘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돌파 못하고 여기서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미국 시장에서 오늘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오늘 유럽은 지금 급락한 상태이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영국 1.8%, 독일 2.5%, 프랑스 2.3% 급락 후에 반등을 못 주고 밑에서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CMA 선물도 1.7%, 1.4%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겠죠. 시작을 하락을 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할 거다. 쉽지 않을 거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시티그룹이 좋지 않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좋지 않다라고 누군가 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빼는 쪽도. 그러니까 매도자가 어차피 힘겨루긴 하는데 어느 한쪽도 쉽게 결론 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 빠져서가 아니고 이걸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 내부의 수급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지수에 베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지수는 이제 더 못 올라간다. 한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수는 더 못 간다. 그냥 종목만 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종목만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하락 소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종목이나 일부 먼저 조정 보인 종목은 조정폭이 벌써 한 5일, 6일째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빠진 일수가. YGO를 누가 켜놨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수익을 참 안 줘요. 주성이다. 그럼 5일 동안 빠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빠진 종목들에 대한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고 싶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요. 제가 무료 강의 때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종목들. 그 종목을 살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살 때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황 얘기 간단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을 하고 계시니까 시황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빗자루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라고 하면은 우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단기 매매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단기 매매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께 다 할 건데요. 스캘핑이 있고요. 스캘핑이 있고, 그리고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 있고, 그리고 스윙 거래. 이렇게 세 가지를 단기 매매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요. 스캘핑 거래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캘핑 거래는 여러분 가장 빠르게 매수했다가 매도하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얼마쯤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1, 2초 안에 팔 거예요. 사고 팔 것 같아요.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도 하는 거죠, 매매를. 시장에 스캘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아요? 저렇게 일주일 사고 팔면? 남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왜 남는가? 그런 종목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 1, 2초 사이에 10% 빠졌다 올라오는 종목이 없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캘핑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하면 변동성 따먹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 따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스캘퍼들이 예전에 주식 스캘핑을 해서 한동안 재미를 보다가 주식 스캘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옮겨갔죠. 뭘로? 옵션 스캘핑, 네이키드를 한참 하다가 얘네들이 다 대거 또 옮겨간 게 뭐예요? 그게 ELW입니다. ELW는 전부 이 스캘핑을 합니다. ELW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김비상 실장한테 교육 받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스캘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씩 돈을 벌었는데 ELW를 가지고 만기까지 가서 전략적으로 시장이 뜰 거고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면 얘가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 존재하는 딜링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조차 선물 거래를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스캘핑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스캘핑은 사실은 이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쪽에서 이 매매 기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 따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캘핑은 변동성만 따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그러면 이 스캘핑 하는 사람은 항상 뭘 바라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특히 폭락하는 날만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캘핑만 하는 사람도 이렇죠. 같이 4명에서 같이 거래 거는데 한 명이 화장실 갔는데 북한에서 서해안에서 갑자기 미사일을 쐈다. 그 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나도 벌어야 되겠지만 그 친구도 같이 벌어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애도 빨리 불러서 와야겠죠. 그 타이밍이 없으면 이게 끝나는 거니까. 그 타이밍 없으면. 그런 매매가 스캘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제가 여기 이 과정에 한 명을 제가 초빙해서 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담배 피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이 똑같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이걸 보고 오셔야 되니까 그 타이밍 아니면 없으니까. 그 타이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캘핑 거래가 근데 많은 부분에 쓰입니다. 스캘핑 거래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스캘퍼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다 하더라도 스캘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해야 돼요. 무위험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다 하겠지만 스캘핑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의 기회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겠어요? 시장 폭락할 때. 아침부터 폭락이 아니고 장중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 무위험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무위험의 수익을. 그런 거래를 스캘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중 추세 매매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하루 중 추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일봉상으로 이렇게 채널 그려놓고 또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더 가는 놈 여러 가지 이게 추세 사다리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잖아요. 상승 삼각형 이런 것들을 일봉으로 놓는 게 아니고 장중선으로 보는 거예요. 장중 분봉으로 볼 뿐이에요. 그냥 시간만 줄어든 거예요. 시간만. 근데 왜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겠나? 왜 어렵겠어요? 판단이 무지 빨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장 끝나고 눌러보고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을.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판단의 연속이 굉장히 심하니까. 보통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장이 끝나면 자기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계속 사고 팔았으니까. 이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은 죄송하지만 물론
78살 되신 분이 옛날에 제가 대우증권에서 교육을 할 때 78살 되신 분이 이 교육을 받고 하신 분이 있어요. 특수한 경우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일수록 여자일수록 잘합니다. 전 세계 통계적으로. 젊은 사람일수록 여자일수록 훨씬 이 매매는 더 훨씬 잘해. 단기 매매는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따가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면을 보통 크기도 조금 하면은 못 보니까 저는 한 6개 정도를 한 모니터에 6개 정도의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일수록 이거 한 32개씩 놓고 봐요. 한 모니터에 32개 정도 이렇게 놓고 본다. 걔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마도 걔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제 생각에는 근데 훨씬 더 이렇게 시세에 민감하거나 또는 오락을 해서 그러나? 아무튼 마치 전자오락을 하듯이 게임을 하듯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이제 게임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이다라고 주식 투자를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어떤 데이 트레이딩. 이제 스윙은 처음부터 나는 스윙 거래할 거야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만큼 가서 안 떨어지니까 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왔어요. 이미 수익이 나 있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 보유 기간을 더 연장해서 다음날 가져가고 다음날 매도 신호 없으면 또 다음날 가져가고 1년간 없다 그러면 1년간 가져가는 거고 일주일간 가져갔다가 매도 신호 나올 때 일주일 후에 팔았다. 이 수익입니다. 보통 수익은 2일에서 2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들은 한 1, 2주 사이에 보통 거래를 다 합니다. 웬만한 종목은.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단기 거래자예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들은 단기 거래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단기 거래를 하는 투기자들이죠. 투기자들. 투기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투자자야. 정석 투자자야.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식을 샀는데 내가 타이밍이 돼서 샀어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장 빠졌거나 아니면 종목이 악재가 나오면서 막 밀려 이렇게 계속 밀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 가도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야.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좋아. 난 투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서. 이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시세 자체로 시세 움직이는 대로만 거래하겠다고 딱 자기 자신을 일단 마인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빗자루 얘기하면서 얘기 왜 하냐면요. 빗자루 얘기 제가 방송도 하고 그래서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을 빗자루를 주면은 우리는 빗자루를 주면 청소를 하는데 애들은 그거 가지고 날라도 다니고 말 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사고와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애들은 굉장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저도 사실 다른 강연이나 세미나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스럽죠.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단기 거래하면서 이 화면을 제가 첫 화면에 이걸 넣어왔냐면요. 이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급도 보고 그리고 차트도 보고 하지만 그거와 다른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 내외의 주가의 움직이면은 그거와 다른 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또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매수 매도 거래원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해도 이해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이쪽이 매도고 이쪽이 매수예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요렇게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샀는데 이렇게 올라서 지금 현재 플러스 한 5% 돼 있어요. 5% 돼 있어요. 근데 이쪽에 매도가 그냥 얘기할게요. 뭐 5만 주, 3만 주, 2만 주, 5만 주 이렇게 매도가 있어요. 이쪽 매수가 2,000주, 5,000주, 1,500주, 3,000주 이렇게 매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주식은요? 네, 이 주식은 올라갑니다. 이 주식은 올라가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5% 안테나한테 이런 주식이 있으면 이거 계속 사야 돼요. 이건 올라간다고요.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했던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단기 거래자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보는 바라보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른 각도로 해서 계속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들하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남들하고 다른 곳에서. 뭐 이런 것도 하나만 더 붙인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999년 12월서부터 교육을 했는데, 정확히는 하니까 2000년부터 한 거죠. 2000년부터 교육을 했는데, 그때 교육을 저한테 받은 사람이 지금 저희 지점에서 제 고객으로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데이 트레이더도 있고 스캘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봤을 때, 제 주변에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단기 거래를 했던 사람들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거 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죽어라고 나는 이것만 하고, 난 이것만 하고, 뭐 이렇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골라서 그걸 했지, 이거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 2000년부터 교육을 하면서 이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저도 스캘퍼입니다, 스캘퍼. 그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데이 트레이더로, 단기 거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2003년도서부터 대우증권 잠실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단기 매매 교육을 안 하거든요. 단기 매매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정석 투자 교육을 한다고요. 그분들한테는 정석 투자 교육을 하고 나는 이 매매를 하니까 나중에는 막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되고 또 교육하면서도 이것도 좀 제가 좀 회의가 느껴지고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매매했던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을 포기했습니다. 얘를 포기하고 저는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매매를 하겠다. 근데 사실 이 매매도 단기 매매를 거의 대부분 단기 매매이지만 예전처럼 스캘핑은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요. 부분을 포기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다 섭렵해서 잘 구사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를 고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 교보증권의 모 지점에 걔네 때문에 우리가 맨날 1등 못해. 지금 맨날 2등 하는데, 걔네가 200억짜리 펀드예요, 펀드. 200억짜리 사모펀드인데 스캘퍼입니다, 스캘퍼. 한 번에 50억, 100억씩 샀다가 곧바로 팔아요. 샀다 곧바로 팝니다. 이만큼 갖고도 이걸 해요. 이만큼. 근데 이 친구들은 원래 태생이 200억 뭘로 벌었냐? 스캘핑으로 벌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지금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돈 갖고도. 우리 생각에는 200억 갖고는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해가지고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네가 잘하는 걸 해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예전부터 저를 알고 계신 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 교육을 저 혼자 하지 않았고, 가람 선생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은 이민 가가지고 지금 없는데, 그 친구는 스캘핑을 하는데요. 스캘핑을 하는데, 얘는 올라가는 종목은 안 해요. 한가 치는 거 있죠. 이것만 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니까 수익 나는 모습을 보면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0억, 200억 이렇게 버는지? 이게 쭉,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뭐 5천이던, 보통 한 3천에서 5천 요 사이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3억대가 되게 어려웠는데 3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10억이 됐어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또 한 30억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있어야지, 이렇게 꾸준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정말, 그 친구는 600만 원 했어요, 600만 원으로. 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이제 돈을 벌어서 이민을 갔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돈 벌어서 자기가 펀드를 사렸는데, 펀드에 120억짜리 펀드였어요. 근데도 맨날 이것만 해요. 하한가 가는 거. 근데도 이것만 해요. 근데 뭐라 못하는 게, 자기 2천까지 가는데도 이런 것만 해요. 야, 근데 2천 가면은 다른 거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맨날 이것만 해요. 근데 뭐라 못하는 게, 돈을 버는데요. 이번에 돈을 버니까. 그럼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더고 지점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례 위주를 설명을 많이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스캘핑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데 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탁 들어가고 한 번에 탁 나오거든요. 한 번에 탁 팔았는데 손절 매는데 확 날아가. 그럼 비일비재 않습니다.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차피 자기는 위험 관리 하려고 판 거예요. 위험 관리 하려고 판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참새 잡는 거죠. 참새잡이요. 참새잡이. 이렇게 바가지를 놓고 여기다 쌀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참새가 2마리 들어오면 5마리 들어올 때 당겨야지. 5마리 들어오면 10마리만 채워야지. 7마리 돼가지고 3마리만 들어오면 된다. 8마리, 9마리. 한 마리가 여기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얘만 들어오면 당겨야지. 근데 얘는 안 들어오고 얘가 나가죠. 얘도 나가고. 좀 전에 9마리였는데 7마리니까 10마리 안 채우고 요 9마리만 되면 당겨야지. 또 나가죠. 또 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다 나가가지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참새가요. 참새가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앉아서 고민하겠죠. 땡길까?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에이, 10마리도 9마리까지 갔는데 한 마리 말자 그냥. 안 잡으면 안 잡았지 뭐 한 마리를 잡냐. 거기가 이렇게 나가죠. 나가면 빈 강주를 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빈 강주를 주고. 이런 참새잡이를 했던 사람이 잃은 건 뭐예요? 시간을 잃었죠. 시간을. 근데 여기서 땡기지 않으면 우린 뭘 잃어요? 네, 우린 돈을 잃습니다. 여기서 땡기지 않으면. 여기서 땡기지 않으면 돈을 잃어요. 이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 매매는 매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절매이든 수익이든 간에 이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에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가장 아주 극단적으로요. 극단적으로 어떤 종목이 탁 치길래 샀는데 내려. 손절매했어. 또 따라서 또 손절매했어.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위험 관리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손절매 안 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올라간 경우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단기 거래 못 합니다. 왜냐면 단기 거래자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매매예요. 손실을 줄이는 매매예요. 손실을 키우면은 단기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만 딱 하면 깡통 납니다. 정말이에요. 한 달만 하면 깡통 납니다. 회사. 왜냐? 하루에 여러 번 하니까. 하루에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가 내가 스캘핑이 아니라면 적어도 땡길 자리에서 땡겨야 되고 이익이 100에서 10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10이라도 챙겨야 된다고요. 10이라도.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들의 변화와 오해. 참 옛날에 했던 건데 참 새롭네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을 좀 하려니까. 변화는 자금력, 분석력, 정보력을 분리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거래 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 그러니까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 이 데이 트레이딩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책도 없었어요. 단기거래 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했냐면 이제 원서를 가지고 막 보고 원서 가지고 베껴가지고 책 내고 맨날 그랬죠. 근데 아무튼 새로운 매매 기법이 필요했어요. 이때 왜 이런 게 필요했냐면요.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자금력에서 딴 거 다 빼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금력에서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기관들이 연기금에서 하루에 1,000억 이상 팔면서 기관들이 때리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걔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개인들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개인이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개개인은 현명한데 응집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계약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 틈새 시장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데이 트레이딩은. 그 틈새 시장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캘핑, 초단기 시간에 주식 보유. 보통 몇 초 정도 해요.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엔 틱 차트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틱 차트는 보진 않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틱 차트를 보고 거래를 많이 했어요. 틱 차트가 뭔지 아세요? 틱 차트? 한 번 거래될 때마다 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래될 때마다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틱으로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어요, 이게요. 예전에 이걸 보고 많이 거래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래서 그 정도는 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스캘핑을 하려면 보통 1분 또는 3분 이내에 봉차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차트로 하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거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장중 급등락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갭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이 스캘핑을 하기 위해서는 주문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문 시스템이 빠른 주문이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주문 이렇게 보면은 주문창에서 매수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정말 매수하겠습니까? 팝업이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래하면. 특히 스캘핑은 데이트레이딩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놓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기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만 나중에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 이 화면은 교보증권 건데 교보증권에 가면 이런 화면은 없어요. 이 화면 번호가 없다고요. 뭐냐면 VIP 고객한테만 나는 단기 거래 할 거야 라는 사람만 승인을 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 제 아이디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제 아이디로.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만듭니다. 이런 화면을 만드는데 이런 화면을 그러니까 교보증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 증권사를 많이 썼거든요. 다른 증권사들도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돼 있습니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요. 맨 위에 번호가 여기 중번호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걸 다 그려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회사에다가. 여기 지금 커서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탭을 누르면 곧바로 수량에 가 있어요. 수량에 가서 1000주를 해서 가격을 57만 4천원이다. 치기도 하고 그냥 누르면 들어가죠. 이게 가격을요.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서 탭을 쳐서 매수 주문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다린 상태에서 얘를 쭉 보고 있다가 엔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쳐다보고 있다가 매수해야지. 그래서 그때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단기 거래 하는 사람들은 계좌번호를 넣지 않고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비밀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딱 넣으면 그냥 숨겨져 가지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기 거래에서는. 디폴트로 아예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명은 조금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일단 먼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57만 4천원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은 5를 넣죠. 그러면 57만 4천원, 57만 3천원, 57만 2천원, 57만 1천원, 57만 원의 매수 주문이 같은 수량으로 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그렇게 잡으려고.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떨어지는 걸 탁탁탁 잡으니까. 팔 때도 똑같이. 팔 때는 거꾸로 하겠죠. 57만 4천원, 이게 매도라면은 거꾸로 57만 5천원, 6천원, 7천원 이렇게 위로 탁탁 이렇게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하나하나 넣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문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더 스캘퍼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전문 데이트레이더 스캘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다른 화면을 보고 거래를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화면을 보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화면을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놓고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근데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런 화면들이 있어요. 어떤 증권사든지 꼭 VIP 화면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가장 최적의 화면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거죠. 최적의 화면을. 빠른 장점, 단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빠른 매매로 인해서 시간의 위험을 줄이고 장중 발생하는 수많은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장중 내내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장중 내내. 예전에는 지금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제 그만둘 때가 돼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닌데 아침에 눈 딱 뜨고 회사에서 8시 50분, 8시 55분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땡 되면은 1분 사이에 몇 천만 원을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금방 그러니까 곧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맨날 회사 가고 싶은 거죠. 회사 가가지고, 그 아침에 그거 하고 싶어갖고, 그 시간에.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잦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세금의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수수료하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스캘퍼들은 낮은 수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보는 0.1이에요. 그래서 교보를 쓰라고 스캘퍼한테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협의 수수료를 해주던지, 지점장 재량으로 수수료를 낮춰든지, 아니면 저가 수수료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 데이트레이더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다 키움회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트레이딩, 당일 장 종료 전에 모의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이죠. 1분 틱차트 분봉 셔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하루 중 방향성 매매면 하루 중 추세 매매를 한다. 이거 그냥 써놨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캘핑은 변동성만 따만큼은 해야 돼요. 스캘핑 하는 사람이 이 추세를 자꾸 따지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스캘핑 하는 사람이 기업의 실적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변동성만 가지고 해야 돼요. 변동성만 가지고. 근데 데이 트레이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이 추세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을 다 알아야 돼요. 추세, 지지, 저항, 돌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문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점은 장 종료 후에 발생된 위험을 회피하고 그날의 수익은 충분히 실현하는 분석 매매가 가능하다. 단점은 포지션 매매로 인한 다음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폭조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 3%딱 우리 시장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있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점점 집에 갈게요. 집에 갈게요. 실제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그냥 집에 갈게요. 그러고 그냥 자요. 그냥 이러고 자요. 떨어질 때까지. 얘네는 할 게 없으니까요. 그날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전날 다 팔았는데 뭐. 그러니까 배 아프죠. 장이 막 뜨면. 근데 오늘처럼 장이 빠졌다. 애들 이제 싱글벙글 하고 다니는 거죠. 지들은. 싱글벙글 다니고, 우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거고.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장이 빠지는 것만 바래요. 항상. 장이 빠져야지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은 하루 또는 며칠 동안의 주식 보유로 이익을 극대화한다. 분봉에서 보통 30분, 60분봉 정도를 보고 1봉도 봐야겠죠, 당연히. 이익을 내고 있는 포지션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주식을 들고서 포지션 매매라는 건 주식을 들고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죠. 들고서 수익 손실을 오히려 더 크게 해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뭐 여기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선물 옵션의 합성 포지션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굉장히. 정한다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양매도는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매도는. 그런데 합성 포지션은 거의 없다고요. 거의 대부분 뭘 해요? 무식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네이키드라고 그러죠. 네이키드. 빨가벗고 매수매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매수매도만. 올라갔다 내렸다만 가지고. 그게 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그날 끝나면 15시 05분에 선물 옵션은 계좌에서 추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추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옵션 전문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라 그러면 안 돼.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옵션 거래로 엄청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점 하나를 먹여 살렸어요. 자기가 지점장이 됐어요, 거기에. 자기가 지점장이 돼서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다가 자기 계좌에다 돈을 안 넣고 여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잡아놔라, 그냥. 돈을 5천만 원 넣어놔라, 그냥. 실제로 돈을 안 넣어놓고. 5천만 원을 넣어놓고, 지가 지점장이니까 5천만 원을 넣어놓고 장이 끝나요. 그럼 제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수익이 나요. 그럼 수익 난 것만 출금해가. 그냥 수익 난 것만 출금해. 그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렸죠. 잘려가지고. 근데 워낙 거래를 잘해서 또 딴 데서 초빙받아서 갔어요. 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3일 결제가 아니고 당일 결제죠. 당일 결제죠. 근데 주식도 당일 결제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만 하고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데 특히 당일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 묘미가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묘미가 있어요. 당일 결제가 된다면. 그날 그냥 일당 하는 거 일당.
그날 해서 그날 한 것만 이렇게 빼가는 거죠.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나눴는데 그래서 가격 갭 매매를 한다. 그럼 스캘핑은 틱으로, 데이 트레이딩은 분봉으로, 스윙은 일봉으로. 일봉으로 가격 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테마 매매를 한다면 스캘핑은 현재 가격 움직임, 데이 트레이딩은 가격 순환, 스윙은 업종 순환.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주식을 가져갈 사람은 지금 풍력이 움직인다고 풍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으로 보이는 나는 원자력에서 사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 트레이더나 스캘퍼는 그러면 안 되죠. 가는 놈을 가지고 해야 돼. 가는 놈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라는 건 없어요. 얘네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는 종목을 쫓아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트레이딩 잘한다는 그 사람도 사실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 데이 트레이딩이 최초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코스닥에서 한 거거든요. 코스닥에서요. 이 친구가 예전에 저하고 같은 종가사에 있었어요. 같은 종가사에 있었는데 코스닥의 다음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죠. 이걸 스캘핑을 하는데 올라가는 데고 팔고 또 오르면 또 팔고 또 팔고 사고 또 팔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래가 엄청나죠. 자기 거래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 상담사를 했어요. 투자 상담사는 더 성과급을 많이 주니까. 투자 상담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와서 그걸 옵션으로 해서 지점장 하다가 지금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이 돈을 제 기억에 그때 태어난 점이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이 다음 가지고 그날 다음이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부터 마이너스에서 상한까지 가는 동안 그냥 우리 같으면은 요거 사가지고 상한가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계속 그러는 거야. 샀다가 팔고요. ELW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ELW 단기 트레이더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들고 있지 않습니다. 샀다가 팔고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추격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이 옵션이든 코스닥이든 ELW든 간에 이 단기 거래자들은요 강한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내려가는 종목을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조정 볼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샀다가 손절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센 종목을 가지고 지금 걔를 추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단기 거래를 배우시고 나서 혹시라도 옵션을 나중에 네이키드로 옵션을 거래하시게 되면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팁으로요. 옵션을 거래를 한다. 오늘 딱 시장을 딱 보고 오늘은 뜨는 장이야. 오늘은 빠지는 장이야. 라고 결정을 해서 오늘 뜨는 장이야. 그러면 콜옵션을 목표를 딱 잡고 걔를 가지고 시장이 뜨니까 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이런다고요. 얘를 계속 추적해서 거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콜 사갖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익 봤어. 자기 빠지네? 나 풋 사야지. 풋 사가지고 또 이익 봐야지. 올라가면 또 콜 사야지. 이게 깡통납니다. 깡통나요. 그 방향으로만 그냥 가는 거야. 옵션 네이키드 하는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방향만 잡아야 돼요. 그 방향만. 그 방향으로 계속 추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 주식도. 센 종목을 잡고 그 종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매도가 있다. 주식에서. 선물처럼 매도가 있다.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은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는 아직까지 안타깝게 없죠. 다음 지지 저항. 스캘핑은 틱 차트로 보고 데이 트레이딩은 장중 지지 저항. 스윙은 일간 지지 저항. 다르겠죠. 돌파는 틱 차트 돌파. 데이 트레이딩은 장중 돌파. 스윙은 일간 돌파. 일봉. 이 다 그냥 비슷한 얘기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추세 매매는 틱 차트, 데이 트레이딩은 장중 추세, 스윙은 일간 추세.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건 다 이거예요, 이거. 전부 이겁니다. 스윙 거래예요. 전부 다. 지수 연간 매매에서는 스캘핑은 지수 갭 매매, 지수 폭락할 때. 이거는 지수하고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거래를 하겠다는 거고요. 스윙은 일간 지수 움직임.
보통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걸 거래를 여태까지 쭉 이걸 하셨는데 왜 지금 단기 거래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냐면요.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했는데 내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난 데이 트레이더야. 팔 거예요? 아니죠.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가져갔을 때 이게 이제 스윙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요만큼 내려와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스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봉을 바로 봐야겠죠. 일봉을 보면서 얘를 가져가도 되는지 아닌지, 거래량이 어땠는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캘퍼나 데이 트레이더는 무조건 팔겠죠. 다음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래를 할 거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기준이 달라지죠.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화면은 시세 변동판이라는 화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화면을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화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기 거래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거래를 하느냐, 왜 이런 화면을 만들어서 거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시세 변동판이라는 화면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시세 변동판. 제가 그냥 하나 캡처해 왔습니다. 그저께인가? 하이닉스가 상한가에 가는 날. 이게 아까 그 시세 변동판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면 하이닉스 도배를 하죠, 이렇게. 하이닉스 쫙 뜹니다. 뭐가 또 하한가 간다, 얘가, 만약에. 그럼 얘가 쫙 도배를 하겠죠. 옆에는 이제 제 관심 종목이고, 얘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입니다. 제 화면을 전체를 캡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 기술적으로 잘 이게 크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여기에 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요. 옆에 제 관심 종목들 있죠. 관심 종목들을 놓고 아까 보여드렸던 변동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 6개 본다 그랬잖아요. 이 화면을 6개 봅니다. 똑같은 아까 그 화면을 6개 이렇게 놓고 있어요. 주력으로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놓고 내가 가운데 걸 주력으로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놓고 얘를 클릭해도 이게 변하고 얘를 클릭해도 얘가 변하고 그럼 하이닉스가 촥촥 뜨면은 하이닉스를 탁 누르면 얘가 하이닉스로 탁 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이닉스 떴다. 스캘퍼라면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탁 뜨기 시작했다 그러면 딱 찍고 그냥 무지 줌 들어가는 거예요. 찍고 넣는 거예요. 예전의 스캘퍼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캘퍼들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나중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모니터 하나면 다 들어갑니까? 네? 모니터 하나면 다 들어가요? 이거 저겁니다. 듀얼입니다. 듀얼. 예, 듀얼입니다. 예. 이거 두 개입니다. 두 개. 듀얼 모니터. 근데 듀얼 모니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단기 거래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듀얼 카드 하나 꽂고 듀얼 모니터 하나 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그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합니다. 듀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그런 분은 나중에 이제 하셔야 되고요. 30인치가 아니면 듀얼 필요 없이 다 돼. 와이드요? 와이드? 예. 필요 없다면 뭐 그냥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고객 주문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개를 봅니다. 모니터 3개를. 2개를 이렇게 그렇게 보고 하나는 주문만 넣는 거죠. 주문을. 왜냐면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주문창을 다 띄워놔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띄워놓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놓는데 보통의 트레이더들, 전문 트레이더들은 왜 텔레비전 보면은 뒤에 이렇게 뒷배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멋은 아니고요. 보통 한 4개 정도 이렇게 봅니다. 4개. 4개 정도. 이거 다 볼 수 있느냐?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4개 화면에 여기에는 뭐 해외 지수 넣고 여기는 머니투데이 뭐 기사 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단일 화면을 4개 다 넣습니다. 단일 화면을. 아까 참 6개 넣어놨죠? 그 화면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요. 그걸 6개 넣은 거예요? 저는 아까 이걸 6개 놓은 거고, 얘네들은 이거를 하나에다가 한 30개씩 넣습니다. 30개씩.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30개, 120개 놓는 거죠. 얘를.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화면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시던 간에 그 증권사에 나는 현재가 보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차트 보려면 이리로 넘어가야 돼. 아, 귀찮다. 현재가의 차트를 넣어달라 하면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다 지금 보면 현재가의 일봉, 분선, 장중 움직임. 얘는 보합이고요. 분선. 그리고 거래, 매수, 매도. 그리고 체결. 이 체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체결. 그리고 거래원. 우리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넣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근데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일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일본 가서 또 누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장중, 일간, 일봉, 관심 이렇게 그냥 탭으로 가게 이렇게. 그만큼 빨리 보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 단기 거래자들은 나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의 차바이오텍 차바이오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차바이오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보는 거예요, 종목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찮게 이거 눌렀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그렇게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뭐냐, 나도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거의 증권사 다 있습니다. 이런 화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시 좀 하고, 좀 쉬어야 되니까요. 이 화면이 있는 증권사는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따 먼저 하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전 종목이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전 종목이. 내가 만든 조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만 여기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종목이 여기서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하가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오픈했어, 그냥. 그러니까 너나 다 써, 이걸. 그러면 증권사, 본사 시스템이 다운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지네들만 쓰는 거예요, 지네들만. 근데 이게 어떤 증권사는 지네들 고객이 별로 없어서 그냥 뿌려주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 이런 데는, 동부는 이거 줘요, 그냥. 무료로. 옛날에 있었던 이른증권, 브리지증권. 거기도 이거 그냥 줍니다. 무료로 제공해요. 무료로. 그러니까 보통 뭐 고객이 없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가벼운 데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망한 갯모. 지금 갯모가 동부로 인수됐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걸 지금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아마 게스트는 안 될 거예요. 계좌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계좌 계산은. 한번 보면 되는데 보는 방법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하고요. 끊어야 되니까 안 끊으면 저희가 또 나중에 편집하기 어렵다고 또 끊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 화면은 뭐냐면요. 이 화면은 이게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현재가 65만 6천 원인데 대비이고 거래량인데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건 뭐냐면 전일보다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분홍색도 있어요. 약간 분홍색들이 있거든요. 얘는 늘었긴 늘었는데 많이 늘어난 게 조금 늘어난 거. 많이 늘어날수록 더 진한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더 진한 빨간색으로. 근데 얘 빨간색하고 이쪽 빨간색 파란색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도 새빨갛고 여기도 새빨가면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뜨는 애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뜨는 애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사실. 로직을 만들어 놓고 그런 로직의 대상이 되는 종목만 또 리스트 해라 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들은 지금 키움이랑 미래세 다 있죠. 이렇게.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을 좀 많이 봅니다.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 급변 종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가.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일봉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건 선 차트. 이건 장중 선 차트고요. 위에는 뭘게요? 뭘 것 같아요? 얘가 장중 틱이에요. 장군 선인데 얘는 뭘 것 같아요? 지수입니다.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러고 가고 있는지 지수 따라가는지 얘를 찾는 거예요. 얘는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교보는 저게 없어요.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들이. 예전 거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